자, 물건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계약법에서 2문제 나왔다, 3문제 나왔어요. 매매에서 2개, 임대차에서 하나. 자, 물건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뭐 양도 많지가 않은데 좀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하고 좀 차이점 몇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물건하자는 이제 권리는 문제가 없는데 물건 자체가 지금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에 뭐 균열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 소유권 다 올 수 있죠. 그런 것들. 또 현실에서는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하자, 물건 하자가 꽤 많죠. 물건 배송 받았는데 뭐 깨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어떤 이제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잡을 것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2번인데 법률상 장애 또는 제한이 물건 하자냐 권리 하자냐 이 얘기죠. 즉 땅을 샀는데 그 땅에다 그 매수인은 건물 지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우리나라 땅은 모든 땅에 모든 건물을 다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각각 법에 의해서 질 수 있는 건물과 질 수 없는 건물 다 정해져요. 여러분 공법에서 다 배우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땅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의 제한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건축을 할 수가 없게 됐더라는 얘기죠. 그럼 땅 잘못 산 거죠. 자, 그랬을 때 매도인한테 담보 책임, 이 매수인은 당연히 그 건물 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샀겠지. 그때 담보 책임을 물을 때 그걸 권리하자로 묻냐 물건 하자로 묻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근데 권리하자 5개 중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뭘로? 물건의 하자로 본단 말이에요. 목적물의 하자로. 그 2번 얘기입니다.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은 매매 목적물 하자에 해당되는 거지 권리 하자라고 하진 않는다. 자, 또 물건 하자가 있냐 없냐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매매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자, 권리 하자는 매수인이 선의일 때 악의일 때 해가지고 뭐 담보 책임 내용이 좀 달라지지만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무조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권리 하자는 말 그대로 매수인이 잘 발견하기 어렵겠지만 물건 하자는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혀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지만이 담보 책임 물 수 있게 되고, 담보 책임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의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데, 뭐 특정물 매매에서는 특정물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 그 물건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것들은 샀는데 똑같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데, 종류물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작년에도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 냈었는데, 종류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산 물건이 종류로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샀어요. 보통 이제 종류물이 많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다른 물건으로 바꿔주세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하자에 없는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완전물 급부 청구라는 얘기하죠. 완전물 급부 청구권. 그래서 종류물 하자가 있을 때는 3가지: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완전물 급부 청구,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행사기간 좀 다르죠. 권리하자는 기본적으로 1년이었는데 여기는 6개월이에요. 6개월 내에.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경매에서도 같이 나오는 건데, 물건 하자 있을 때는 경매일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 경매하고 연결돼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건 하자 뭐 그 정도 보시고, 바로 4번 자,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들어가 보죠. 자,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은 경매도 일종의 매매라고 보는 거죠. 국가의 힘을 이용한 강제 매매죠. 자, 갑의 부동산을 을이 경납받았어요. 그러면 갑이 뭐의 입장에서 되는 거예요? 매도인. 이 사람이 매수인. 그래서 지금 민사집행법에서는 옛날에 경납받은 사람들을 말 그대로 경락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경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경매 절차에 매수인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도 경락받은 것도 공짜로 받았어요? 돈 내고 받았어요? 돈 내고 받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일단 이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은 알아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게 권리하자든 물건하자든 요건이 갖춰지면 담보 책임 다 물을 수가 있죠. 근데 경매일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물건하자일 때는, 경매일 때는 담보 책임 발생되지 않아요. 이것은 그런 것까지 담보 책임 인정해서 뭐 경매를 해지하고 뭐 냈던 돈 다 돌려달라고 그러면
경매 절차가 엉망진창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건의 하자는 그래도 좀 유심히 보면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경락 받을 때 네가 가서 임장 활동 해가지고 그런 거 잘 살펴보란 얘기예요. 근데 권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권리 하자는 발견하기 좀 어려울 테니까 그때는 담보 책임 인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권리 하자의 경우면 적용되지 물건 하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질 않습니다. 자, 그럼 누가 담보 책임을 지게 되느냐 얘기인데 여기도 매도인 입장에 쓴 사람이 담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경매 절차에서 그 전 소유자가 담보 책임 져야 되죠. 그럼 그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돈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으니까 경매가 당한 사람이죠. 그럼 누구예요? 채무자겠죠. 또는 채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만일에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들어왔다 그러면은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 있지만 채무자 아닌 제3자도 될 수 있죠. 채무자 아닌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물상보증인. 그럼 여기는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매도인의 입장이니까 자, 그럼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누가? 채무자 아니면 누구? 물상보증인.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담보 책임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얘 매수인은 아까 보셨던 권리하자가 있을 때는 이 경매 절차 해제하고 얘 보고 손해배상 한다든지 좀 받았던 거 뭐 돌려달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얘들이 담보 책임질 사람들인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들이 지금 돈이 있겠어요? 없으니까 지금 경매 당한 거지.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얘들한테 손해배상 이런 거 받아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 경매 대금 가지고 배당받은 누가 있을 거냐면 채권자가 있을 테니까 이제 얘한테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얘는 2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좀 장난치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질 사람은 둘로 나눠서 1차적으로는 채무자 또는 누구? 물상보증인인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2차적으로 채권자한테 가서 돌려달라고 그래라. 자, 동그라미 2번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 청구하고 채무자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경락인은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해서 그 대금 전부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3번 손해배상 청구는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채무자는 아무래도 자기의 물건에 권리에 하자가 있다는 걸 지가 알겠죠. 그런데 경매 절차에서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입 딱 닫고 고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채권자,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또 그 권리에 하자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경매를 신청했을 때 이때는 이제 손해배상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이겁니다.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 청구할 때에는 경락에는 그 흠결을 한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되질 않죠. 자, 마지막으로 가로 5번에 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나오는데 그것도 뭐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 이제 채권을 팔았어요. 채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우리 갑한테 예를 들어서 5억 받을 채권이 있어. 자, 이걸 병한테 판단 말이에요. 채권 매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매수인이 되고 얘가 매도인이 될 텐데 그럼 뭘 쓸 때 이게 담보 책임지냐 얘기인데 지금 이 채권 매수인은 채권을 샀으니까 나중에 얘가 채무자일 텐데 얘한테 돈 받아내야 되겠죠?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매도인이 자 지금 채무자한테 이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럼 돈 받기 위해서는 이 채무자가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저 채무자의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매도인, 채권 매도인, 그 전에 채권자하고 채권을 살린 사람하고 누가 더 잘 알까요? 이 사람이 더 잘 알겠지. 돈 빌려주고 뭐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을 테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매도인이 이 채무자의 자력을 쉽게 해서 재력을 뭐였냐면 담보를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채무자 돈 많으니까 너 충분히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거 믿고 이 사람이 채권을 샀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랬을 때 이 자력 담보 시점이 이 채무자 자력이 있다는 것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보느냐 이 얘기예요. 그 두 가지인데 이미 변제기가 도래된 채권을 팝니다.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 받아야 되겠죠.
그럼 돈 받을 때 저 채무자의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도 이 사람이 돈 받을 때 시점에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채권 변제기가 이미 뭐하는 것은 도래했으면 매매계약 당시에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보겠죠. 예. 근데 아직 채권의 변제기는 도래되지 않았어. 자, 내년 1월 1일 날 갚을 때예요. 근데 지금 9월 1일 날 채권을 팔라고 그래. 아직 변제기 도래됐나요? 안 되나요? 안 됐어요. 근데 얘가 걱정하지 말라고, 너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저 채무자 돈 많다고 이렇게 자력을 담보했어요. 매매계약 당시일까요? 변제기 도래 당시일까요? 변제기 도래 당시에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거지. 아니, 매매 당시는 9월 1일이면 그럼 1월 1일은 얘가 돈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됐죠?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외울 이유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시험 문제 낸다 그러면은, 자, 변제기 도래되지 않은 채권을 매도했을 때 매매계약 당시에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장난친단 말이죠.